최근 창원시의회에서 창원 소녀상 이전을 주장한 5분 발언을 놓고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 위치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최적지에 선정된 거라며 이전 움직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짚어봅니다. 요즘 아침 저녁 기온이 오락가락합니다. 3일부터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도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접어듭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날씨 전망 들어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오는 4일부터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파업 기간 열차 운행이 줄면 시외나 고속버스 예비 차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창원 소녀상 이전을 주장한 5분 발언을 놓고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 위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최적지에 세워졌다며 이전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오동동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오동동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의 중간 집결지라는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술집과 노래방 등이 밀집한 유흥가로 변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근 상인들은 9년 전 소녀상이 세워질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조금 좀 그렇는 것 같네요. 위치상으로 뭐 근거가 된다 하더라도 좀 같이 어울리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또 아들 학습하는데도 또 괜찮을 것 같고. 한동안 잠잠했던 소녀상 이전 논란에 불을 지핀 곳은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소녀상 본연의 정신과 가치가 축소될 수 있다며 이전을 주장한 겁니다. 인근 상인들은 소녀상이 역사교육에 더 적합한 공간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동동이 역사성과 대중성을 갖춘 최적지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서 의원의 발언은 소녀상을 세운 시민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진행됐다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소녀상은 잊지 말아야 하는 상징물이고 시민 합의로 위치가 선정된 만큼 이전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역사성과 대중 접근성, 교육적 효과라는 장소 선정의 기준을 추출해내었고 이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이후에는 여러 차례의 검토와 현장 조사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소통도 하였었다.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전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반대 목소리를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세력. 연관 검색어는 명태균, 압수수색, 개입, 폭로, 창원 산단으로 바로 전국의 시선이 쏠린 명태균 씨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 씨. 검찰은 명 씨가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9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 남동생의 아내가 산단 후보지 인근에 땅을 산 사실이 파악되면서 김 전 의원 동생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 씨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5일이지만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3일 같이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을 주목하게 한 두 번째 키워드는 거제입니다.
연관검색어는 판결, 확정, 권한, 대행, 선거로 이어집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과 공모해 SNS 홍보를 대가로 서울중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1,3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박종우 거제시장. 박 시장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정석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는 상황. 하지만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와 뒤숭숭한 분위기가 지역 전반에 퍼지면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지자체인 합천입니다. 연관검색어는 금융감독원, 대출, 소송, 사과. 바로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을 향한 관심입니다. 시행사 대표의 250억 원 대출금 횡령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합천 호텔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합천구는 대출 원리금과 지연 이자 등 310억여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심 끝에 군민에게 사과하며 항소를 밝힌 합천구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형 로펌까지 선임하며 나선 합천. 일단 대출 비용은 이자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사 건립기금을 이용해 먼저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재판에다 군의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면서 지역에서는 책임론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었다 낮에는 따뜻한 기온 때문에 옷차림 많이 신경 쓰일 텐데요. 3일부터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도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부산지방기상청 이상빈 예보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 이상빈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대설특보까지 내려졌었는데요.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이 이례적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경남 서부 내륙에서는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후면에 찬 공기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서해상의 해기차로 인해 발생한 구름대가 하층 기압골의 영향까지 더해져 경남 서부에 눈과 적설이 관측된 곳도 있었는데요. 11월 27일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에서는 10cm가 넘는 적설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주말엔 이게 12월 날씨가 맞나 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3일부터는 이제 기온이 내려간다고요? 네, 이번 주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기온의 경우 2일 월요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3일 화요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추워지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일부터 날씨가 추워지는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온이 더욱 낮아지고 눈이 내릴 가능성도 생겼는데요. 비 또는 눈이 내리면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안전 운행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농작물이 서리와 얼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도가 동파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 소식 이상빈 예보관과 알아봤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6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일 창원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경남을 가치 있게를 주제로 2025년 1월 31일까지 106억 7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올해 목표 금액은 경남도민 1인당 3,302원을 기부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부 참여는 지역의 금융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모금함과 ARS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죠. 자치구가 지역 명소화를 통해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역을 찾게 만들어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HCN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별빛 신사리 상권.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 서원동 상점가 등 도림천 인근 3개 상권에 5년간 8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림천 산책로에 야간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악 별빛 산책 등 이벤트를 열고 수변 테라스와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매출이 38%가량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경관 주변이 좋고 이 구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대나 어떤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고. 서울대 입구역 인근 샤로스길 역시 명소화를 통한 제도약을 꿈꿉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자치구를 넘어 서울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마 골목 조성과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육성하는 데 저도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명소화를 통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이후 재정 지원 방안 등 지속성은 숙제로 남습니다. 효과가 있거나 어떤 지역 명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만 아마 본래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그 사업의 효과가 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거라고 봐집니다. 또 자치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소성 형성이라든지 지역 관리 또 지역의 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브랜드 효과가 장기적으로 조금 형성되고 마련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할 거다. 지역이 이름을 얻으면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오는 4일부터 비상수송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파업 기간 열차 운행이 줄면서 시외나 고속버스 승객 좌석이 부족해지면 예비 차량 26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선은 창원에서 서울, 창원에서 대전, 진주에서 서울, 김해에서 서울 등입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준법 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합천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최대 규모 동계훈련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합천에서는 68개 축구팀과 40개 유도팀 등 모두 114개 팀 3천여 명이 참가해 전지훈련 캠프를 진행합니다. 합천군은 경기장 시설이 우수한 데다 훈련 이후 합천에서 연간 18개가 넘는 종목별 대회가 열리면서 실전과 적응 훈련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인기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합천 대부분의 경기장에는 야간 조명과 냉난방 시설이 있으며 메인 경기장과 연습구장이 운영되고 인근의 편의시설과 식당 등 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동계훈련지로 3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 50억 원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